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는 그 기름 정말 건강한 기름일까요? 최근 TV, 병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 정말 몸에 다 좋기만 할까요? 어떤 올리브 오일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진실, 그리고 시니어 건강에 가장 좋은 섭취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올리브 오일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기름 중에 기름인 이유. 많은 분들이 기름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잘못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기름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혈관이 살아나고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수천 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먹어온 전통 식품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유독 심장병이 적고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걸까요? 올리브 오일의 3대 핵심 성분. 첫 번째, 올레산입니다.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70% 이상이 바로 이 올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쌓이는 찌꺼기를 줄여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일으킵니다. 폴리페놀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세 번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역시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피부 건강, 면역력,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E의 상당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바로 올리브 오일을 슈퍼푸드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과 고지혈증 개선. 50대가 넘어가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시니어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경우에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당뇨와 혈당 관리 효과.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는 50대 이후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식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께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켜 줍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식사와 함께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빵,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제2형 당뇨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치매와 뇌 건강 효과.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 오일은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특히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이미 쌓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이 깨끗해야 뇌도 늙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지중해 지역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 변비, 소화기 보호.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올리브 오일은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은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줍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기름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장 내용물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줍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해균은 억제시켜줍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넷째, 올리브 오일은 항염 작용으로 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장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에 시달리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관절염과 염증 완화,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 많으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후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 통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드시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의 근본 원인은 관절에 생기는 만성 염증입니다. 관절 안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관절염 발병률이 낮고 이미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도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신 분들, 허리와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께 올리브 오일은 자연스러운 항염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몸속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 염증은 단순히 관절뿐 아니라 혈관, 뇌, 장,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올리브 오일로 몸속 염증을 줄이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심장병, 중풍, 돌연사 예방. 심장병과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 식재료입니다. 지중해 식단은 세계보건기구와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인정한 가장 건강한 식단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연구들이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뇌졸중 위험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조절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심장과 뇌혈관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인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올리브 오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심장 근육 자체를 강화시켜줍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올리브 오일을 식탁 위에 필수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챕터 2 핵심 정리. 지금까지 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치매를 막아주고 장을 편안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자연약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건강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고 염증은 증가하고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때 올리브 오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해 충분히 아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떤 올리브 오일을 골라야 하고 어떤 요리에 사용해야 하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올리브 오일을 똑똑하게 먹는 법, 시니어 맞춤 요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이렇게 먹어야 약이 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루 권장량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지만 여전히 기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숟가락 기준으로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타이밍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하루 종일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는 아침 공복 올리브 오일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채소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채소의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직후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먹는 법. 올리브 오일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튀김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다른 식용유에 비해 낮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튀김을 할 때처럼 고온으로 가열하면 올리브 오일의 귀한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온에서 올리브 오일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변성된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오래 끓이는 요리에 사용하지 마세요.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올리브 오일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역시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능한 한생으로 또는 약한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볶음 요리에 사용할 때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지 마세요. 볶음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팬을 달궈서 연기가 날 정도로 뜨겁게 만든 후 올리브 오일을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약불에서 올리브 오일을 먼저 두르고 재료를 넣어서 부드럽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가능한 한 열을 가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무침, 마리네이드 또는 요리가 다 완성된 후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시니어 맞춤 올리브 오일 요리 5가지. 이제 실제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올리브 오일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맛있고 건강에 아주 좋은 레시피들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증가합니다. 방울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바지를 넣고 버무리면 정말 맛있는 건강 샐러드가 됩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 좋아집니다. 파스타를 드실 때도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사용하세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 항암 효과까지 시너지가 정말 뛰어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과 달걀 조합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달걀을 부쳐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달걀 프라이를 만들 때 버터나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달걀 프라이가 완성됩니다. 크렘블을 만들 때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달걀을 풀어서 올리브 오일 두른 팬에 천천히 저어가며 익히면 훨씬 부드럽고 건강한 스크램블이 됩니다. 삶은 달걀을 으깨서 올리브 오일, 소금,
부추로 간을 해서 샐러드처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과 두부 조합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두부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살짝 구워서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간장, 파, 깨를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부의 담백한 맛과 올리브 오일의 고소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부 샐러드도 추천드립니다. 두부를 깍둑 썰어서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와 함께 담고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무침도 좋습니다. 두부를 으깨서 당근, 오이, 양파를 다져 넣고 올리브 오일, 소금, 참깨로 무쳐서 드시면 영양 만점 반찬이 됩니다. 네 번째, 올리브 오일과 나물 무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물을 참 좋아합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미역줄기, 콩나물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나물들이 많죠. 이런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물론 참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이 있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올리브 오일이 훨씬 좋습니다. 참기름을 절반만 넣고 나머지 절반은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시면 향도 유지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소금, 깨로 무치면 아주 맛있습니다. 고사리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줄기를 무칠 때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미역의 요오드 성분과 올리브 오일의 건강 성분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나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건강도 지키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의 조리법입니다. 다섯 번째, 올리브 오일과 밥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떨어뜨리고 가볍게 비벼서 드시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밥알을 코팅하면서 밥의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밥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고 김이나 김치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김밥을 만들 때도 밥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고 섞으면 밥이 더 촉촉하고 맛있어집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는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기름기가 덜하면서도 고소하고 건강한 볶음밥이 됩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 고르는 법. 올리브 오일을 사러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라벨에 쓰여 있는 용어도 어렵습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를 첫 번째로 짜낸 기름입니다. 화학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열도 가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올리브 오일입니다. 폴리페놀,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퓨어 올리브 오일, 라이트 올리브 오일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입니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 대부분 제거되고 사실상 일반 식용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산도는 0.8% 이하여야 합니다.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병에 산도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0.5% 이하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차광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좋은 올리브 오일은 대부분 어두운 색의 유리병이나 깡통에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올리브 오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냉압착, 콜드프레스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냉압착은 열을 가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압착한 방식입니다. 열을 가하면 생산량은 많아지지만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올리브 오일이 건강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5번째, 생산 날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도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 남은 제품보다는 적당히 회전이 잘 되는 제품이 더 신선합니다. 6번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산 올리브 오일이 전통적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특히 단일 원산지 제품이 좋습니다. 여러 나라의 올리브 오일을 섞은 제품보다는 한 나라에서 재배하고 생산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은 품질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너무 싼 올리브 오일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가격대에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꼭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누구에게나 좋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말 필수입니다. 첫째,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거나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꼭 드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식단을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거나 당화혈색소가 높으시거나 직후 혈당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로 혈당 관리를 시작하세요.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변비나 위염이 잦은 분들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속이 자주 불편하시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넷째, 무릎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의 항염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몇 주, 몇 달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로 뇌 건강을 지키세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유전적으로 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드셔야 합니다. 가족력은 바꿀 수 없지만 식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은 올리브 오일의 효과부터 먹는 법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고 장을 편안하게 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스푼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샐러드에 뿌려서 나물 무칠 때 밥에 섞어서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는 엑스트라 버진, 낮은 산도, 차광병, 냉압착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저희 시니어 건강 책임자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변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